네, 개별주로 대형주 중에서 한국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서 어떤 상황들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물론 시장이 이제 워낙에 안 좋아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내리꽂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 유독 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죠. 이게 호재나 악재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시장 상황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괜찮을 때 호재가 나오면은 그게 더 크게 반영되고 시장이 별로일 때 악재가 나오면은 그게 더 안 좋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운빨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한국전력에는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한국전력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거죠. 국내 전력 사업에 중국 업체의 입찰 참가 여부입니다. 지금 기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국내 전력 사업 부분에서 중국 업체의 입찰 참가 여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한국전력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라고. 근데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정해진 건 아니라고. 기존에 이제 그 완도에서 제주 구간에 그 고압직류 해적 케이블 건설 사업, 이 해적 케이블이라는 게 돈이 진짜 많이 든 사업인데 해적 케이블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요.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는 입찰 공고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제 그 이 해적 케이블 사업을 한전이 국제 입찰, 그 국제 입찰이니까 뭐 한국이든 외국이든 다 참가를 할 수 있게 진행하고 특히 중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제 한전이 이미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중국이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를 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도 뭐 많은 물량을 중국으로 수출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코로나19도 중국에서 발병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뭐 친중을 강화한다 뭐 이런 이제 시장에 약간 조금 그 의심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한국전력에까지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업인 한전은 이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국제 입찰로 발주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해적 케이블 사업이 국제 입찰 대상인지 이게 이제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WTO 그 정부 조달 협정 가입국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국제 입찰에서 아예 이제 배제가 된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한전이 이제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업체가 만약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이제 전력 케이블 업체들이 안 그래도 이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특히 이제 중국발 수주, 저가 수주에 대한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중국산 납품에 대한 품질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신뢰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해적 케이블 문제도 해적 케이블 문제인데 두 번째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전망이 올해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언제까지나 이제 한전이 적자를 안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밖에 사실 한국전력 실적 개선에 답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내수가 완전 최악이잖아요. 안 그래도 안 좋았던 내수가 엎치는 데 덮쳤습니다, 지금. 1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 역성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도 없어요. 심지어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올해 안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올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국전력의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불투명하게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기대할 부분 하나는 원전 수주 부분인데 원전에 대한 해외 수주는 보니까 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 원전 수주 정도는 긍정적입니다만 궁극적으로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개선되려면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추세적인 수익 개선은 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기업 디스카운트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업, 그러니까 정부 주체의 기관이 혹은 이제 정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공기업을 희생시켜서라도 뭔가를 짜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치고 주가 좋은 기업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만큼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공인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니까. 근데 공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희생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기업도 이익을 내는 집단입니다. 그 기업을 산 주주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 나가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기업에는 저 PBR을 적용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한국전력 PBR은 아마 0.2배 수준일 겁니다. 0.2배 정도에서 0.25배? 그 정도 전후일 것 같은데 말도 안 되죠. 자산을 다 팔아서 이 기업 통째로 서 자산 다 팔면은 3배, 4배 남는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추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부 관련된 그 지분이 높은 이런 기업들은 정부의 그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기업 자체로서는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주가 역시 상승하기 좀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 그 해저 케이블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원전 수주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 낙폭이 과대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싸다고 느껴지신다면 나중에 반등하고 사도 절대 안 늦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해저 케이블, 뭐 전기요금 관련된 이슈 플로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